달걀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제 거리대에 햇볕이 쨍 하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베란다 안쪽에서는 탑핑크 군생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털 빠진 닭처럼 다 지금 막 목대가 드러나게 지금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키핑장을 갔더니 키핑장 다육들은 중간중간 무너지는 다육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목대가 있는 애든 없는 애든 무너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잘 무너지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냐면 그 슈크림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슈크림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는 해마다 무너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군생이 있는데 다 무너진 게 아니라 2개 무너지고 하나만 남았어. 그러면 요 하나를 갖고 또 키워내겠죠. 이제 또 키워내고 그러면 다음에 또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좀 잘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슬로우가 약간 문제가 있어, 목대에. 그래가지고 온슬로우를 제가 그냥 적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문제 있는 데를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잘 딱쟁이를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얘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마른 잎 띄겠다고 갖고 와갖고, 얘 좀 이상한데? 목대가 이렇게 까매? 갖고 딱 잘라갖고 거기를 딱 까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떤 질병에 특히 취약한 애가 있고 좀 더 강한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온슬로우는 걔는 진짜 칭찬해야 돼. 걔는 정말 멀쩡해. 걔는 진짜 너무 괜찮아. 심지어 아파도 자기가 알아서 강하니까 치료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충이 생겼을 때도 다육이 자체가 건강하면 그 해충도 잘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화분 속에 너무 건조한 계절에는 뿌리 깍지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육이 자체가 건강하면 그 뿌리 깍지도 또 다 잘 이겨낸다고 하니까, 그게 또 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왜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화분에다가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습해서 번성을 못해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육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 주변에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 근데 거기에 해충이 들어갔어. 근데 그 해충을 이겨낼 만큼 이제 그런 관계들이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고 뭐 과습이 일어나고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여름의 관수는요, 진짜 이율배반적으로 다육이들한테 지금 뿌리에 생기는 그런 뿌리 깍지들을 조금 예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수를 하면 너무 건조하면 이제 해충들이 오니까. 그런데 이제 또 관수를 했을 때 그 관수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하나의 또 빌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관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다육들에게는 관수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 관수, 전체 관수 이런 부분들은 살짝 조심스럽죠. 네, 저처럼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들을 많이 키우고 있으면 개별 관수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는 항상 일괄 관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그리고 제 눈에 딱 띄었는데 얘가 물이 필요해. 그런 애들은 이제 관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애들은 또 이제 개별적으로 관수를 해주지만은, 저는 이제 전체 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토요일 날 키핑장 다육들을 일부 제 자리에 있는 거 몇 개만 빼고 전체 관수를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다 관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육들 여름 관수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미 물을 잘 먹여서 지금은 안 줘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육들이 물 달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챙겨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개별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면, 다육이가 필요한 다육이한테 물을 준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그쵸?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물이 필요 없는 애한테 물이 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수법이 그냥 문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관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그냥 물을 주되 여름에는 저는 그래요. 상면에서 물을 막 콸콸콸 이렇게 주기보다는 저면에서 살짝씩 이렇게 줘서 다육이 이 주변으로 물이 안 닿게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면도 100%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배수층에서 살짝 위로만 해서 뿌리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 습 정도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면으로 관수를 하는데 이렇게 풀로 차 있는 애들은요 물이 안 들어가요 사실. 그러면 물 털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면 관수가 편안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방식의 분갈이에서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화분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야 겨우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관수하는 거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필요한 다육들에게는 개별 관수가 여름에는 원칙, 그리고 너무 뭐 2주마다 한 번씩 준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때가 됐으니까 저는 사실은 절수하라 단수하라 이렇게는 말씀은 드리진 않고 필요한 다육들에게는 관수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고, 진짜 내가 관리가 어려워서 물을 안 주겠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하게라도 물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장님들의 의견인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베란다에서 어머 어떡해요, 제 러블리 로즈가 공기뿌리가 어머 얘 좀 봐라, 얘 아프고 있다, 공기뿌리가 생겼네요 라고 하고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저 뭘 안 해줬어요. 뭐야 이거? 설마 깍지는 아니겠지? 어머 깍지가 생겼어. 대박. 저 깍지 잡았어야 되는데. 어머 어머나 여기 깍지가 생겼어. 너네들은 이제 개별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다. 깍지는 쫓아가서 반드시 사살을 해야 돼. 헐랄랏. 우와, 베란다에서 지금 얘가 깍지가 생겼어요. 이게 웬일이래. 어머 하얀 가루들 있죠? 이런 거 다 깍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육이가 뭔가 묘하게 좀 이상하다? 그럼 깍지입니다. 이 녀석이 그럼 깍지 케어를 해야 되겠다. 얘한테만 있으란 법이 없거든요. 이 녀석들 지금 와 이렇게 죽어나간 애들도 끝에도 다 확인을 해야 돼. 손 씻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막 기염하시는데 저는 그냥 잡아요. 급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다들 막 기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다들 안 만질게요. 그분이 막 깍지가 있으면 막 순식간에 막 깍지를 잡아요. 저 처음에 그거 보고 되게 쇼킹했거든요. 근데 그래 급한데 내가 뭘 못해. 우리 애 머리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내가 그걸 잡아야지. 내가 뭘 못하겠어.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와, 제 아보카도 크림도 이상하고, 오, 다육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베란다 안쪽에도. 올랏. 제 아보카도 크림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머 이상해. 얘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있다고 해서 다 멀쩡하니 아무 일도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프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얘는 깍지를 어디서 달고 왔을까? 도대체 깍지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깍지를 도대체 어디에서 달고 왔을까? 계속 지금 깍지 여기 지금 깍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깍지를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베란다 안쪽에도 방제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들은 지금 빗물을 실컷 먹고 지금 들어온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색감이 아직도 예쁘긴 해요. 색감이 예쁘긴 한데 뭔가 모르게 약간 뭔가 묘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짝씩 왜 그거 있잖아. 나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나 진짜 삐뚤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떡하지? 지금 7월 중순 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거리대 밖으로 이걸 얘네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나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저한테 아니 그 비 안 맞게 이렇게 하는 법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그쵸. 근데 그것들은 정말 애를 써서 시설을 그 뭔가 설치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김장 비닐을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왜 비닐 커버를 행복한 거꾸로에서 거리대 풀세트에 비가림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커버가 저는 이렇게 수시로 열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완벽하게 커버로 딱 치는 거라서 그걸 하게 되면 애들이 해를 못 받아요. 차광 완전 그 비닐로 다 덮여지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빨리 이제 다시 또 걷어내고 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그래서 그냥 기본 그 차광에다가 그 김장 비닐을 제가 씌워 놓는 거예요. 빨리빨리 걷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거 비가림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해가 이렇게 났다가 비가 왔다가 이러는데 계속 걔네들을 계속 씌워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왜냐면 그 찍찍이를 다 뜯고서 해야 되는데 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 몸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뭐 아크릴판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진짜 비가 안 맞게 우리 이제 그 네트망 우리 사박이 언니가 네트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힘들고 제 나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그걸 했다가 막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내가 이걸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 또 그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장 비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지금 하고 있죠. 자, 관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이제 거리되어 있는 녀석들 보여드리면서 살짝 관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름에도 물을 대부분들 매니아님들도 대부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농장에서도 대부분 다 관수를 해요. 근데 재배 농장에서는 재배예요, 여러분들. 재배 농장에서는 또 이제 여름에 관수하는 법이 우리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재배와 판매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정보들은 이분이 재배 전문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여기를 키우면서 판매도 하시는 건지 매니아님이 알려주시는 정보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왜냐면 재배 농장 사장님들은 재배 다육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여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판매 농장 사장님들은 데리고 와서 얘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성, 상품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관수법이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얘네들을 판매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사시사철 데리고 끼고 살면서 나는 힐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데리고 키우면서 힐링, 판매 농장 사장님들은 소비자한테 판매, 재배 농장 사장님들은 키워서 화방 사장님들한테 판매. 이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케어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 제공자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머. 오늘 저녁 때는 문제 있는 애기들 소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